독심술은 문장을 번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장을 번역하는 것은 해독술에서 우리가 템플릿을 외워서 해석은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거고요. 문단의 역할과 글의 흐름 속에서 답의 위치를 찾아내는 게 독심술이에요. 네, 이번에는 독심술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독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템플릿을 외우고 해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3등급까지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3등급에서 이제 2등급 그리고 안정적인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독심술입니다. 독심술이라고 하는 거는 not so much 문장을 읽는 능력, as 글쓴이의 의도를 읽는 능력입니다. 혹시 아까 전에 템플릿을 보신 분들은 이것도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거 빈칸 추론에서 이제 선지로 나왔던 건데 not so much A as B라고 하면 A라기보다는 차라리 B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제가 말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해독술을 통해서 not so much A as B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독심술을 통해서 이거는 글쓴이의 의도를 강조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글의 설계도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거죠. 블루프린트라고 하는데 글은 항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입이 있고 전개가 있고 전환이 있고 결론이라는 게 있어요. 또한 전개 방식도 존재하죠. 예시인지 대비인지 원인인지 결과인지 주장과 근거인지. 자, 그때 독심술은 문장을 번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장을 번역하는 것은 해독술에서 우리가 템플릿을 외워서 해석은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거고요. 문단의 역할과 글의 흐름 속에서 답의 위치를 찾아내는 게 독심술이에요. 자, 그런데 독심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글에 적용되어지는 논리 및 전개 공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각 번호마다 문제의 특징에 맞추어서 학습을 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1등급과 3등급 보장 비법서에서 전부 다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삽입 문제에서 1번이 거의 정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각 번호의 문제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순서 같은 경우도 1번이 정답이었던 적이 없다. 6월 평가원을 제외하고는 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각 문제에 맞추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첫 번째는 모든 글에 적용되어진 논리 및 전개 공식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주어 keep A from ing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아니, 선생님 이건 기억납니다. 주어는 A가 ing 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어디다? 이게 해독술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더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요. 만약에 주어가 플러스면 어떤데? 만약에 주어가 플러스면 어떨까요? 아니, 주어는 플러스인데 이 플러스가 A가 ing 하지 못하게 했대요. 자, 그러면 A가 ing 하지 못하게 한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ing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기서 그러면 정답이 나오나요라고 한다면 놀랍게도 30번 어휘 문제에서 이게 정답이었던 적이 있어요. 쉽게.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주어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주어는 A가 마이너스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글이 돼야 되고 반대로 만약에 주어가 마이너스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는 A가 플러스 하지 못하게 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글을 읽을 때 이게 항상 인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글을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해석되는 템플릿, 그 다음에 논리적 템플릿 두 가지를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ing하는 것은 너에게 블라블라를 한다.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기에 플러스가 들어갈 것 같나요? 마이너스가 들어갈 것 같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빈칸 추론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게 대입 파악에서도 핵심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ing는 지금 무생물 명사고 무생물 명사에서도 동작과 관련된 겁니다. 무생물 명사의 동작이 너에게 무언가를 줄 수가 있습니까? 줄 수가 없죠. 어떻게 동작하는 게 너에게 무언가를 줍니까? 그럼 이건 뭐가 돼요? ing는 원인이 되고 뒤에 있는 빈칸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ng 하는 건 너에게 플러스한 결과를 주는지 마이너스한 결과를 주는지인데 만약에 ing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 빈칸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플러스가 들어가고 ing가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빈칸도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길 저는 정말로 추천드리고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말하는 게 논리적 관계를 여러분들이 추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라. 단 책을 많이 읽었던 학생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책을 많이 안 읽고 글을 많이 안 접한 학생들은 억지로라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쉽게 글을 읽고 이해를 할 수 있다. 설령 내용이 이해 안 되더라도 앞에 있는 ing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한 선지 몇 개는 지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5년 6월 평가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가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제 학생들이 많이 틀려왔는데 그 중에서는 제가 언급했던 부분을 기억해서 그대로 풀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선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스탑하시고 한번 풀어보셔도 됩니다. 스탑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C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카오틱 시스템들은 만들어진다 반복에 의해서 비록 모든 반복이 카오스를 야기하는 건 아니지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게 생각이 나나요? 저는 이 부분 부정이 보이거든요. not all. 그러면 봐봐요. 모든 A가 B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글이 있으면요. 여러분은 뒤에 어떤 게 나올 것 같으세요? 이 글이 구조율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결국 이 사람이 부분 부정을 하는 이유는 뭘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면 아니 첫 번째 뭔데요? 그럼 어떤 A가 B 하는 데가 될 수 있고요. A 중에 B 하지 않고 not B 하거나 혹은 B의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가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모든 A가 B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럼 어떤 A가 B 하는 데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A 중에 B 하지 않고 not B 하거나 혹은 B의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not B라고 적는 이유는 B 반대와는 조금 구별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전 이걸 동그라미 동그라미 사선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도익이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100점을 받는 건 아니다라고 한다면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그럼 어떤 도익이 수업을 듣는 학생이 100점을 받니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도익이 수업을 듣지만 100점이 나오지 않는 학생이 있다. 혹은 빵점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글에서 보면 모든 반복이 카오스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 혼란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A 보시면 혼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이라고 나오고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그럼 어떤 A가 B 하는 데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떤 A가 B 하는 데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혼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복은 안에 있을 필요가 있어. 비선형적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것 안에 있을 필요가 있어라고 되면서 이게 결국에는 정답이 되는 거죠. 이러한 글의 흐름이나 전개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해석을 하게 되면 3등급까지 나오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정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서 돌파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8번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이건 이제 23년 11월 문제인데요. 자, 이거에서 핵심은 바로 yes였어요. yes. yes가 뭐냐? 그럼 아닙니다. yes라는 거는 너는 잘생겼다. 물론 너가 여드름이 많아. 그러나 너는 잘생겼어. 인데요. 이 yes가 나오게 되면 of course나 yes가 나오게 되면 뒤에 이렇게 but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는 플러스하다 한 다음에 물론 A가 마이너스한 경우도 있어. but A는 플러스야 이렇게 글의 전개 방식이 흘러가고요. 놀랍게도 정답이 3번이고 이것도 흐름을 보면 소수의 경쟁만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다수의 경쟁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벗을 때리고 많은 다른 경쟁들은 다양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됩니까? 벗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다수의 경쟁이 앞에도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다수의 경쟁이 존재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다수의 경쟁이 존재한다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그리고 물론 여기서 뭐예요? 몇몇 경쟁들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여겨진다. 이게요. 뭐냐면 소수가 돼요. 소수. 그리고 나서 다시 다수의 경쟁이 존재한다 이렇게 된다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yes나 of course 나왔을 때 논리적 흐름 그리고 뒤에 벗이 나온다를 알았으면 쉽게 이게 3번을 고를 수 있어요. 찍더라도 몇 번을 찍어요? 3번을 찍겠죠. 찍더라도. 그래서 이런 논리적 전개, 논리적 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랑 같이 뭐 이런 대입학 문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